경기 광명시가 환경, 사회, 경제 영역에서 균형 잡힌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전국 1위 지속 가능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광명시는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나서는 자치분권의 가치도 확산시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전국 지방정부들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 지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책임과 권한 부여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데 시장님 보실 때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네. 이미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정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자치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님이 지방정부의 진심이세요.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네.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일종의 위원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이들이 중앙정부와 좀 가교 역할들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들, 지방의원들의 의견들이 당에 잘 전달이 돼서 정책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이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방의원들의 조례나 또 자치단체장들의 정책 대회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 발굴하는 작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참 그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에 있는 민주당의 당원과 그리고 지방의원 단체장들이 모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선도적 역할을 위한 그런 모임들입니다. 여기에서도 끊임없는 정책 발굴 작업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당의 건의도 하고요. 토론회와 심포지엄 형태의 다양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가 권한 강화를 좀 위해서 현 정부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분권이요. 예, 과거 정부에서도 현재 8대2의 재정분권을 7대3으로 지방이 좀 더 재정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실제로 지방정부가 자치권, 자율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풍부한 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더 강화하겠다. 강화는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포괄적 보조금을 좀 더 대폭 확대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예. 이런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조직권도 확대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단체장 같은 경우도 보면 광역, 시도에서 아직도 인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지방분권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는 주민총회 또 500인 원탁 토론회 등으로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열린 이 500인 원탁 토론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별한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본사회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500인 원탁 토론을 올해 8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노인 정책과 신혼부부 정책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올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예.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하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실천 지원금이나 누구든지 변화한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책을 사보면 캐시백을 10% 지원하는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제안을 해주셔서 실제로 시민들이 기본사회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기도 했고 예.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무려 106개의 정책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광명시 내년에 10개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인 원탁 토론회에서 나온 주제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네, 8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500 원탁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예. 시정이 반영을 합니다. 어떤 해에는 100억을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고요. 매년 조금씩 줄기는 합니다. 이제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예. 작년에도 한 5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청소년부터 어린이들까지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의제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광명시가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인 것 네. 같은데 최근 한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회복력 평가 226개 기초 지방 정부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셨고 네. 또 환경 영역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걸까요? 이 회복력 평가에서 종합 대상을 받은 것은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역 안에서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나 그리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이제 환경은 탄소 중립 분야를 주로 봤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는 일자리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는 복지와 시민 참여 이런 분야를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 광명시가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시민들이 함께 서로 결합해서 함께 시정 참여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깝게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거기에 광명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역 회복력 1위라는 결과가 광명시랑 광명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광명시장의 가치 6가지가 뭐냐면 예. 탄소 중립, 평생학습, 기후 대응,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적 경제, 정우도시거든요. 이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시민들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이것이 시민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런 측면들이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체감과 만족감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보실 때 뭐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이 본인이 사는 고장에 대해서 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만큼 또 시장 입장에서 네. 뭐 기분 좋은 일도 없을 텐데 네. 그 동력이 뭘까요? 저는 학습과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1999년도에 처음으로 선언하고 지금까지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시민들께서 많은 학습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학습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역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 구조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는 토론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저 광명시는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래요?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 나의 문제 이런 것들 함께 토론하면서 하나의 그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 집단지를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거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500인 원탁 토론회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내가 제안한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시민 참여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저는 시민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주제도 역시 뭐 토론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광명시흥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 대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신도시의 교통 대책 어떤가요? 광명 그 3기 신도시에 16만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16만 명이요? 예, 엄청나게 큰 이제 도시가 규모네요.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 출퇴하는 사람들이 77% 정도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서울 방향 직결도로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안양천을 넘어서 서울 방향한 직결도로 4개를 만드는 것하고 그리고 KTX 광명역에서 신도로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GTX D노선, 2노선도 연결하는 것.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하게 되면 광명시에 총 15개의 전철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시흥에서 광명을 거쳐서
신림동까지 가는 네. 그런 신천한 신림선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3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통 중심 도시를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주 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